오늘 강릉의 낮 기온이 38.4도까지 치솟아 8월 기온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밤에도 30도를 넘는 초열대야 현상을 보였습니다. 강릉의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민 설명회가 있었지만 고함과 제지로 파행을 겪었습니다. 전현직 태백시장이 10년 전 강원랜드 기부금 사건과 관련해 충돌하면서 지역사회가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정선 지역 피해 규모가 17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이 38.4도까지 올라 역대 8월 기온 두 번째를 기록하는 등 동해안의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햇빛에 뜨겁게 달궈진 백사장에선 무려 40도가 넘는 온도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관광객과 시민들은 산과 그늘을 찾아 찜통 더위를 피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여름 피서 절정을 맞고 있는 강릉 안목해변. 백사장을 따라 놓인 햇빛 그늘막에는 빈자리가 종종 보입니다. 지금은 낮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해변의 온도는 백사장의 열기가 더해지면서 제 체온보다 훨씬 높은 4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백사장과는 달리 해변 주변 소나무 숲에는 인파로 가득합니다. 이런 나무 그늘이 있는 곳은 해변 백사장보다 온도가 5도 이상 낮은 모습입니다. 불과 한 발자국 차이인데도 기온 차이가 몸으로 금세 느껴집니다. 햇볕 때문에 모래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걸을 수도 없고 너무 더워서 차라리 솔밭 아래가 바람 들고 훨씬 시원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낮 강릉이 38.4도까지 올랐고 삼척 37.2, 속초 36.3도 등 동해안을 중심으로 35도를 웃돌았습니다. 8월 최고 기온으로 강릉은 역대 2위, 속초는 역대 3위입니다. 하루 종일 찜통 더위가 이어지다 보니 해수욕을 즐기며 여행하려는 관광객은 스케줄을 바꾸기에 바쁩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물에 들어가는 건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 시간 보내다가 돌아갈 생각입니다. 뜨거운 해변 대신 고원지대를 찾는 피서객들도 적지 않습니다. 해발고도 400m의 자작나무 숲에 할아버지와 손자가 텐트를 칩니다. 제법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바람을 맞으며 한여름 폭염을 잠시 잊어봅니다. 도심에서는 이제 놀이터에서 놀려고 하더라도 너무 밖이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놀 수가 없는데 이곳은 또 산이 높다 보니까 좀 날씨도 시원하고 해서 밤낮으로 연일 역대 최고값 차리를 위협하며 일주일가량 이어지고 있는 폭염 경보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 강한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최저 기온이 30.5도로 초열대야 현상을 보인 강릉을 비롯해 동해안과 강원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잠 못 드는 열대야 현상이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릉 주문진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지정 폐기물 매립장 시설 조성을 놓고 사업주와 반대 주민들의 갈등이 여전합니다. 사업주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여는 사이 지역 주민들은 반대 집회를 열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양측의 갈등과는 별개로 앞으로 관계 기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김인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릉시 연곡면사무소 앞 교차로에 주문진과 연곡, 양양군 현남면 주민까지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태영 동부환경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지정 폐기물 매립장 시설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놓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자 이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 겁니다. 저희가 안 막으면은 주민들이 이거 그냥 이제는 그냥 진행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끝까지 막아야 된다고 경각심도 주고 또 태영 동부환경 쪽에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그 반대 입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민 설명회는 당초 일정대로 오전 10시에 맞춰 시작됐습니다. 각 가정에 화장실이 필요하듯 모든 산업시설에 배출되는 산업부산물인 폐기물 매립장이 필요로 합니다. 최초의 강원도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강릉의 뜨거운 감자답게 주변 주민들까지 모인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폐기물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뭐 어떤 폐기물인지 진짜 무해한지 유해한지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
이제 알아보고 진짜 반대성이 있으면 반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설명회를 시작한 지 30분 만에 반대 집회를 벌이던 주민들이 행사장을 점거하면서 파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행사장을 빠져나오던 태영 직원들을 주민들이 제지하면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불러서! 니네들 앞마당에 묻어! 가서! 주민 설명회까지 마치면서 이제 주민 공람 기간이 끝나는 21일까지 관계기관들이 의견을 내게 되고 태영 측은 이를 반영해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수립할 전망입니다. 이때부터는 원주지방환경청이 45일간 평가와 심사를 하게 됩니다. 21일까지 우리시, 강원도, 온청에서 의견을 내며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적합 여부를 검토를 할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최대한 우리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은 공람 기간이 끝난 뒤 공청회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주문진 지정 폐기물 건립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새로운 형태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10년 전 강원랜드가 태백 오투리조트에 150억 원을 기부한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태백시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전직 유태호 태백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유 전 시장은 태백시의 이익을 위해 절차대로 한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4일 태백시 의회에서 열린 태백시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회. 유태호 전 태백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강원랜드 기부금 사건에 대한 시의회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팀장은 태백시 차원에서 유태호 전 시장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으로 고발했습니까? 도장 찍었고 김상철 법무팀장님. 개인으로는 고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기관으로 고발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 6월만 해도 감사팀장은 개인적으로 고발했을 뿐 현 이상호 시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말을 바꾼 겁니다. 강원랜드 기부금 사건은 10년 전 태백시 산하 공기업이었던 오투 리조트에 150억 원을 지급했던 강원랜드 사회이사들에게 손해배상금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태백시 현안대책위 등 지역사회가 전 강원랜드 사회이사들의 변호사 비용 10억여 원을 부담하며 도왔습니다. 전 사회이사들은 기부금을 받은 태백시가 강원랜드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태백시는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1심 판결 결과를 토대로 법률 자문을 받아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승소 여부와는 관계없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절차를 문제 삼아 태백시가 전 시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태호 전 태백시장은 태백시의 이익을 위해 결정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 2심 또 3심까지 끌고 갔을 경우에 기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우리가 이제 최종 판결이 나면 물어줘야 될 수도 있다. 태백시로 봐서도 실익도 없고 그 이사들한테도 불이익을 계속 줘가면서 전 사회이사들 역시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호 현 태백시장이 과거 도의원 시절 태백시의 모든 책임을 넘기고도 왜 이제 다시 끝난 일을 들춰내냐는 겁니다. 유태호 전 시장도 책임지는 공직사회 분위기가 실종될 수 있다며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뭘 좀 일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이제 이 소송을 고발을 하게 되면 결국 누가 앞으로 공직자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나서서 일하려고 하고 하겠어요. 이번 고발건으로 지역사회가 어수선한 가운데 이상호 태백시장은 공식 입장을 피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입주한 지 4년밖에 안 된 강릉의 한 빌라 단지에서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나오고 있다는 MBC 강원영동 보도와 관련해 강릉시가 해당 빌라 단지 내 수도관을 재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강릉시는 해당 구간의 유량과 수압을 정밀하게 검토해 기존의 경포배수지에서 공급하던 것을 신설관로인 송암배수지로 바꾸는 방안과 경포천으로 물을 빼내는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어떤 결론이 나든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시공을 마치겠다며 이후엔 이물질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정선 지역의 피해 규모가 17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선 지역은 6개 읍면 44개 농가 4.9헥타르의 농지에서 배추 등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 모두 17억 5,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정선군은 농가별 피해 보상금을 산정하고 10월까지 군 자체 예산으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늘 강릉시 왕산면 안반대기를 찾아 고랭지 배추 작황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정 장관은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 영향에 따라 지역별 고랭지 배추 작황 현황이 다른 만큼 이달부터 가을철까지 배추 수급이 안정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이어진 집중호우의 영향이 적은 강릉 안반대기의 경우 고랭지 배추 작황이 지난해보다 좋은 반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정선과 태백, 평창은 작황 부진에 무름병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6월과 7월 2달간 동해안 19개 위판장에서 고등어와 삼치 등의 어류를 수거해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6월 29일 삼척 원덕항에서 고등어를 시작으로 7월 26일 강릉 주문진항에서 대구까지 19개 위판장에서 진행한 방사능 검사가 모두 이상 없음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7월 들어 강릉 경포와 속초해수욕장에서 진행한 해수욕장 방사능 검사에서도 모두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강릉시 인구가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며 21만 명대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강릉시 인구는 21만 294명으로 한 달 전에 비해선 161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선 1,983명 줄었습니다. 강릉시 인구는 매달 200명씩 줄고 있어 올 가을쯤 21만 명대가 무너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릉시 21개 읍면동 가운데에는 성산면, 사천면, 포남일동, 내곡동과 성덕동 등 5곳만 1년 전에 비해 인구가 늘었고 나머지 16곳은 인구가 줄었습니다. 삼척시가 2024년도 주요 사업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박상수 삼척시장은 오늘 오후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예산실장 등을 만나 원전 해제부지 힐링 네이처랜드 사업과 수소 내연기관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국비 58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삼척시는 앞으로도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공조 체계를 유지해 국비 확보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고국을 떠나 한국을 방문한 태국인 부부가 119 구급대원의 도움으로 구급차 안에서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어제 새벽 6시 10분쯤 고성에서 출산할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와 고성소방서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강릉 지역 병원으로 향하기 위해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7분 만에 태아 머리가 보이는 등 출산이 임박하자 구급차 안에서 의료진의 지도를 받아 무사히 분만을 도왔고 오전 7시 5분쯤 아이가 태어나 오전 8시쯤 산모와 아들 모두 건강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제25회 강릉 정동진 독립영화제가 내일 정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막식과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사흘 동안의 일정에 돌입합니다. 올해 영화제에는 모두 1,016편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이 가운데 단편 20편과 장편 2편 등 22편이 최종 선정돼 상영되며 단편에는 애니메이션 5편도 포함됐습니다. 정동진 독립영화제는 모든 상영작에 베리어 프리, 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자막 제작과 수어 통역이 진행됩니다. 동해 삼화사 수륙제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10주년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기념행사는 오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삼화사와 무릉계곡 일원에서 꾸며집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